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김기동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우존스 일봉 차트인데요. 다우존스가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이후로 강하게 반등한 이후에 최근에는 좀 조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좀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다우존스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온 상태죠.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면, 나스닥도 3월달에 저점 찍고, 강하게 반등한 이후에, 지금 누리목 구간, 나왔죠. 지금 좀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반등 이후에 누리목 구간에서 그 21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3월달에 저점 찍고 반등한 이후에 많이 빠졌죠. 반도체가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2.3% 급락을 했고, S&P 500은 0.97% 하락, 나스닥은 2.22% 급락을 했죠. 오늘은 지금 어제 급락 이후에 지금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모습들. 첫 번째 이유는 3월달에 바닥 찍고 단기간이 많이 올라왔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소식이 나왔죠. 미국 연준이 지금 다음 FOMC 회의에서 0.5%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통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0.25%씩 상승시킵니다. 0.25%. 하지만 지금 0.5%를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너무 심각하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0.5%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건데, 올해 미국 그 금리 인상 예측을 보면 한 번은 0.5%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더 빨리 온 거죠.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안 했던 양적 긴축도, 자산 매입을 이제는 줄이는 거죠. 연준이 그동안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 자산 매입을 계속해서 하면서 유동성을 늘려나가는데, 이제 월 116조. 그러니까 그동안은 채권이 만기가 되면 재투자를 했었어요. 연준이. 하지만 이제는 채권이 만기가 되면은 재투자를 안 하겠다. 그로 인해서 월 116조 정도를 양적 긴축을 하겠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죠. 긴축 이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이상은 지금 50포인트, 50bp, 0.25%를 올릴 수밖에 없다. 3월 달에 FOMC 회의 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거를 지금 다음 FOMC 회의 때 올리냐, 아니면 다다음 FOMC 회의 때 올리냐, 그 차이인 거죠. 먼저 올리냐, 나중에 올리냐.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빨리 올려야 된다 라는 게 나온 건데, 원래 3월 달에 이거를 0.5% 인상을 하려고 그랬죠. 하지만 갑자기 변수가 터졌습니다. 전쟁 변수가 터지면서 0.5%를 못 올리고 0.25%만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0.5%를 올려야 된다 라고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 상태죠. 지금은 시장의 모습을 보면 이 전쟁보다도 미국의 긴축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조정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자, 코스피가 1.43%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보시면 20일 유동평균선 아래로 또다시 코스피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은 1.6% 급락을 했지만 아직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보시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이 좀 반등을 하더라도
대형주는 거의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 이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쪽에 투자금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기에 대형주는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될 것 같고, 움직임이 둔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형주의 실적 증가폭이 둔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적 장세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대형주의 실적이 둔화된다. 투자하기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죠. 코스닥이 여전히 이렇게 강한 모습이고, 코스피도 보시면요, 코스피 대형주는 재미없습니다. 거의 코스피하고 비슷한 흐름이죠. 시가총이 상위 종목들. 자, 그지만 코스피의 중형주가요? 코스피 중형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아까 코스피의 대형주는 오늘 급락을 해서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코스피 중형주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대형주보다 강하죠. 그리고 소형주를 볼게요. 소형주를 보시면 소형주는 오늘 좀 급락을 하긴 했지만 20일 이동평균선 한참 위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각도 보세요. 지금 소형주가 제일 세죠. 코스피에서는. 그 다음에 중형주, 그 다음 대형주.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시장에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가장 관건은 이겁니다.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 돈이 몰리는 곳에 가서 투자하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힘이 없는 장, 지금처럼 대형주장에 있어봐야 지금 지루하기만 합니다. 답답하고.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대형주가 옆으로 횡보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 횡보가 아니라 빠져버린다. 그러면 더 답답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중소형주 쪽으로 가고 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중소형주.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왜? 중소형주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이. 자, 그리고요, 이렇게 미국이 긴축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악재이고 주시장이 하락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미국 증시는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는데, 가장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뭐냐면요. 2008년도, 2018년도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죠. 서브프라임이 터지죠. 그래서 금리를 5.3% 되던 거를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금리까지 그냥 수직 낙하시켜버립니다. 이 제로금리가 몇 년을 지속됩니다. 2009년부터 2016년이니까 무려 7년간 엄청난 기간 동안에 제로금리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좀 괜찮아지고 인플레이션 이런 영향 때문에 2015년도 12월 달에 이때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2015년도부터 해서 2018년 말까지 3년간 금리 인상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계속 올립니다. 가장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 자, 이 시기에 미국 증시가 어떤 모습이었냐? 보면 먼저 다우존스 월봉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이때요. 2015년 12월. 자, 금리 인상 전과 후 1, 2개월 정도는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변동성.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우존스 월봉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약 2년간 다우존스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S&P 500도 볼게요. S&P 500도 금리 인상 전과 후에는 변동성이 컸어요. 등락폭이 크고 거의 박스권이었습니다. 박스권. 그러다가 3월달부터 정도는 뭐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계속 올라가죠. 이때도 거의 2년간 계속 올라갔습니다. S&P 500.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금리 인상 전후에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거의 지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잡기 시작하더니, 야, 올라가는 거 보세요. 월봉. 나스닥은 지금 2년 넘게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단기간에는 시장이 좀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기업들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돈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죠. 지금같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 긴축이라는 것이 단기간에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우상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코스피 월봉입니다. 미국 증시가 2015년 12월 달 이때 금리 인상을 하죠. 이때부터 합니다. 그 이후로 코스피는 1년간 지루한 박스권이었습니다. 지수 못 가요. 코스피 그쵸? 1년간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이때 한 코스피 지금 한 30% 정도 올라요. 많이도 안 올라가요. 거의 1년간 오릅니다. 1년간.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는 이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죠. 코스피 지수는 이때 당시에 올라봐야 30%. 1년간 30% 올랐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땠냐? 코스닥 월봉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 하고 나서 더 오랫동안 조정합니다. 코스닥은. 이 구간이죠. 거의 2년 가까이를 조정을 해요. 2년 가까이. 그러다가 코스닥이 2017년도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강하게 한번 오릅니다. 이거밖에 못 올라요. 지수가. 그리고 나서 이거 코스닥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좀 지속적으로 빠집니다. 지수는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금리 인상하고 나서 1년간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 그러면 이 시기에 주도주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2015년 12월 달 이때죠. 네. 이때 이후로 삼성전자는 어땠냐? 거의 2만원 초반에서 제가 거의 5만원 7천, 6만원 근처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때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2.5배가 상승해요. 5배.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30% 올라갔다. 30%. 근데 삼성전자는 2.5배가 올랐어요. 지수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죠. 보세요.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죠? 자,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실적입니다. 실적 중에서 영업이익을 잘 보세요. 여기. 201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9조였습니다. 29조. 30조가 좀 안 됐죠. 근데 2017년도 영업이익 보세요. 53조. 자, 거의 30조도 안 되는 영업이익에서 53조까지 뛰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떴죠. 그렇죠? 그러면은 2배 이상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영업이익. 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증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58조까지 찍었죠. 그래서 영업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 월봉인데요. 삼성전기가 2017년부터 올라갑니다. 2017년부터. 네, 거의 4만원 정도 됐는데 2018년도 최고점이 16만원. 이 구간에서 4배가 올랐죠. 4배. 아까 보였지만 코스피는 30% 올랐습니다. 30%. 하지만 삼성전기는 4배. 4배나 올랐습니다. 삼성전기도 이때 당시 실적을 보시면 2016년도만 해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244억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어갔습니다. 미쳤죠?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미쳤습니다. 이 구간에. 그리고
2017년도에도 2018년도 보세요. 영업이익 1조 넘어가요. 또 이 구간에서 영업이익이 3배 이상 급증합니다. 이러니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사 중에 이 반도체 장비 회사 테스를 볼게요. 테스가 보시면 2015년 12월 달 이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삼성전자도 이때부터 올라갑니다. 이때 반도체 여팡이 엄청 좋았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나서 테스도 보시면은 거의 2년 가까이로 올라갑니다. 계속 우상향을 해요. 그래서 7,000원짜리가 43,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6배. 삼성전자는 2.5배 올랐죠? 2.5배. 근데 삼성전자 협력사 반도체 장비 회사는 6배.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더 올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잘 보시라 그랬습니다. 대형주가 2배 올라갈 때 중소형주는 3배, 4배, 5배, 심지어 10배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에서는 중소형주가 엄청나게 뛰어나다. 단 중소형주는 좀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 그리고 테스도 보시면 실적이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364억, 이 2017년도에 무려 633억.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합니다. 퀀텀 점프. 이러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H입니다. 이거 FPCB. 현재 PCB 여판 괜찮죠. FPCB의 이런 BH의 월봉을 보시면 BH가 2016년도에 최저점이 2,050원이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최고점이 3만원이었습니다. 그럼 몇 배 올랐습니까? 15배. 수익률로 따지면 1,500%죠. 1,500%.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PH도 실적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2016년도에는 적자였습니다. 258억 적자. 그러다가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적자였다가 757억. 흑자 전환인데 대규모 흑자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2018년도에도 영업이익이 110억. 또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바닥 대비 무려 15배가 급등하는 그런 장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시면 지수는 별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하지만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들은 지수와 무관하게 강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카카오뷰라는 곳에서 제가 주식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런 주식 관련된 글들을 틈난 대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널 추가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에 CH 플러스라고 이게 채널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 제가 올린 주식 관련된 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되냐면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이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급증하는 종목입니다. 급증하는 종목.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렸냐면 자, JYP 렌터주 보세요. 지수는 아직 이 정도 구간이 있는데 이 주도주는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수는 좀 조정하더라도 이 종목 얼마 떨어지지 않죠. 이게 주도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SM 신고가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 지수는 아직 신고가 전인데 SM은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펄어비스하고 카카오 게임즈 이 종목 제가 여러분 중에 계속 주목하라 그랬죠. 게임주 제가 볼 때 게임주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인데 얘네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카카오 게임즈 실적 볼까요?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가 1119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500억이에요. 3배. 영업이익이 3배 급증하죠. 아까 보여드렸죠? 영업이익이 급증하면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보세요. 예상 영업이익이 4,400억이에요. 올해 대비해서 또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급증합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종목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당연히 사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펄어비스도 볼게요. 펄어비스도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죠. 펄어비스도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430억. 이때는 일회성 비용이 있다고 하니까 430억 나왔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500억 정도 찍습니다. 펄어비스가 영업이익을.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000억. 자, 그러면 영업이 몇 배예요? 2배. 2배나 급증한다고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내년에 보세요. 내년에 거의 5,000억.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거의 60% 급증합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주가가. 금리 인상 여파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메타버스 게임, 이제 로블록스 같은 이런 게임주들이 못 가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 못 가서 이러고 있는 거지. 자, 이게 한번 발동 걸리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볼 때는 이 게임주,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가 매수하기 저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LG노태 보십시오. 주도주 모습 보세요. 신고가 위에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지수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해성DS, 차량용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아직 얼마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계속 좋죠. 그리고 DB하이텍, 디메모리 반도체. 이것도 좀 최근에 반등 이후에 좀 눌림목이 나왔지만 DB하이텍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3,991억이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 6,000억입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50% 이상 급증해요. 이런 무거운 종목이, 이런 대형주가 영업이익이 50% 급증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7,00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구간이면은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APTC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것도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PSK도 마찬가지고요. 장비주. 마지막으로 인터플렉스. 이거는 PCB 관련주죠. PCB. 저는 이 종목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거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32억. 예, 소규모 흑자 전환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43억. PCB 여팡 엄청나게 좋죠. PCB 여팡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600억 넘게 올라. 그런데 주가는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시장 상황이 괜찮아진다고 하면 엄청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기에는 과거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닙니다. 극소수의 종목들이 올라가요. 극소수. 이 극소수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고성장하는 종목들,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포트를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대형주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소형주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에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